뒤쪽과 등 쪽과 엉덩이 쪽은 스틱과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루마니아 데드리프트에서 무릎을 펴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수행하실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까지 내려가는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무릎을 완전하게 펴주시면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허벅지 뒤쪽 근육이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펴려고 하면은 과도하게 무릎을 펴려고 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바로 무게를 들고 동작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다리는 11자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머리 뒤에 깍지를 껴서 이 팔 자체가 중량이 돼서 운동하는 데 강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뒤에 깍지를 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굿모닝 자세라고 해서 가슴을 드시고 배는 힘을 주시고 엉덩이와 허리와 등 전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대로 손바닥으로 허벅지와 무릎을 타고 정강이까지 내려가 주시면은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한데 유연성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상체를 바닥과 직각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앉아서 자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벅지 뒤쪽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거나 허리의 유연성이 좋지 못해서 동작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 동작을 하시기 전에는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서서 무릎을 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부상 위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이런 벤치가 있죠. 이런 벤치에 왼발 뒤꿈치를 올려 놓으시고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발끝, 오른쪽 발끝을 닿을 수 있게끔 그대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에 스트레칭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허리를 많이 숙였을 때 허리에 구부정한 상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변형해서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위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벤치에 올려놓은 왼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기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른발 발끝을 향해서 숙여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뒤로 하시고 허리를 숙였을 때 가슴이 바닥을 바라보실 때 왼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하시더라도 그 전에 어떠한 스트레칭을 했냐, 어떠한 근육을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위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하셨을 때 무릎을 완전하게 펴는 동작도 있지만 햄스트링에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는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의 각도를 10도 정도만 굽힌 상태에서 내려가시더라도 허벅지 뒤쪽에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양손으로 내 허벅지 뒤쪽을 만지면서 동작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 무릎 바로 뒤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골반의 상태나 상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들고 동작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가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10% 정도만 굽힌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 양손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허벅지 뒤쪽보다는 오히려 팔이나 어깨, 허리에 힘이 많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자신의 동작을 한 번 더 수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발을 잡으시고, 발을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중지로 10kg 정도의 바의 길인데 중지로 경계를 감싸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시선은 굳이 정면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턱을 당기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발을 최대한 내 몸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무릎 아래쪽까지 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 범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오시게 되면은 힘이 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내려갔다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내가 원하는 부위에 힘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허벅지 2분의 1 지점까지만 올라오셨다가 내려갈 때는 무릎 바로 아래쪽까지 다시 올라오실 때는 호흡을 내뱉으시고요. 스틱이 있다라고 하시면 머리 뒤에 스틱을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은 경추 쪽, 목 쪽이랑 허리, 요추 쪽을 제외하고는 이 스틱에 완전하게 밀착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내려가셨을 때 자세를 보시면은 머리 뒤쪽과 등 쪽과 엉덩이 쪽은 스틱과 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세 그대로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는 동작. 허벅지 뒤쪽에 유연성이 부족하시다면은 무릎을 살짝 굽히셔도 되고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 분들은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셨다가 허리의 움직임, 상체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고관절, 골반 쪽에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허리를 숙이셔서 척추가 구부정해진다라든지 무릎을 과도하게 굽힘으로써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되는데 다리 쪽에, 무릎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무릎을 펴시고 가슴을 드시고 시선은 바닥을 보시고 턱만 살짝 당겨서 눈빛만 정면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무릎 아래쪽까지 갔다가 올라오실 때는 호흡을 내뱉으실 수 있도록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이 내 몸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 변형을 해서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굿모닝 자세, 여기서 이렇게 가슴을 들어주시고 올라오실 때 호흡을 내뱉으시고요. 내려갈 때는 들이마시고 올라오실 때는 후. 자, 이렇게 충분히 워밍업, 내가 원하는 그 동작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충분히 동작이 나오게끔 내 몸을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티프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 남겨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스모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남은 이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